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미국에 오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언젠가는 이 얘기를 제 채널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우리 임영웅이 2024년 시즌 그리팅을 발표하면서 메시지가 Always on my mind였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부터 계속 이 생각을 했었어요. 다시 추억에 잠겨가지고 제가 미국에 어떻게 오게 됐냐면은요. 여러분들은 유학에 대한 동경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드라마 속의 여자 주인공이 미국 유학을 온 거예요. 스커트에 하얀 남방을 입고 이 가슴팍에 책을 들고 그 미국 대학 캠퍼스의 모 빌딩 앞에 서 있는데 그게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도 유학 가고 싶다. 그때 동경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동경은 동경이지, 저는 유학을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던 사람이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직장에서도 영어를 썼지만 유학이라는 건 저하고 거리가 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약간 직장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약간 무료해지고 변화를 찾기 위해서 퇴근 후에 모 여대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 그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그 프로그램을 들으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선생님이었고 선생님이 아니셨던 분들은 또 선생님이 되려고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자동적으로 다시 유학을 생각을 하게 됐죠. 나하고는 거리가 먼 거라고, 나 절대로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약간 호기심으로 정말 유학에 대한 생각이 없었지만 그런 사람들 틈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미국 대학원에 우리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미국 대학원이 어디요? 그리고 그때 강의를 해주셨던 외국인 선생님들한테 추천서를 써주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들 해주신다고 그래서 대학원을 하나 정하고 대학원의 그 자격 요건, 입학 조건을 다 확인을 해서 서류를 준비해서 지원을 했어요. 뭐 되겠나? 했어요. 그런데 덜커덕 합격이 됐어요. 합격이 됐네? 그런데 저는 그 경제적인 거, 나이를 떠나서 또 이제 한국에 그때 어떤 복잡한 문제가 좀 얽힌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라도 저는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저는 유학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합격의 기쁨은 좀 오래 만끽을 하고 싶어서 바로 그 입학 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한 순간부터 입학 결정까지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 defer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1년을 줬는데 그 1년 유예기간을 신청을 했어요. 그냥 그 합격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시간이 다가가니까 그 유예기간 만료는 다 다가가니까 사람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 죽기 아니면 살기다. 우리 임영웅이 do or die 그러잖아요. 죽기 아니면 살기다. do or die. 그리고 뭐 직장 그만두고 다시 와서 새롭게 직장을 못 구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또 그 시한폭탄 같은 어떤 문제가 좀 터지면 뭐 갔다가 하루 만에 다시 돌아와야 하는 상황도 되는데 그래도 가겠다라는 마음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비행기를 타던 날이 아마 8월 17일, 18일이었을 거예요. 7월 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7월 말인가 8월 초에 가족에게 통지를 하고 제 상황이 언제라도 또 돌아와야 되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는 알리지를 않았어요.
물론 이제 떠나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일부한테는 얘기를 하고 왔는데요. 다른 친구들한테는 연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여튼 욕 엄청 먹고 그다음에 해명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날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하고 비행기를 타기로 한 날, 제가 누구한테 조언을 얻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고 혼자 결정한 거였기 때문에 그 국제학생 오리엔테이션이 제 기억이 맞다면 8월 19일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꼭 가고 싶다 해가지고 뒤늦게 힘들게 그거에 맞출 수 있는 비행기 스케줄, 비행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좀 가격도 비쌌지만 제 학교가 아리조나 그 플렉스테프에 있는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그 시골에 위치한 학교였기 때문에 환승 구간이 LA였는데 환승 구간도 굉장히 길었어요. 8시간. 8시간 더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적어도 8시간은 있어요. 오빠가 그 공항까지 데려다 주신다고 해서 제가 살던 오피스텔,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처분을 하지 않고 그냥 정리만 해놓고 청소만 해놓고 짐가방 3개 쌓아놓고 오빠를 기다리면서 그날이 있는데 아침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조각 날 것처럼 아팠어요. 야, 이건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거 괜한 짓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정말 걱정, 불안, 온갖 것에 쌓여가지고. 아마 그 공항에 도착해서 짐가방 2개를 붙이고 하나를 제가 끌고 들어가면서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할 때조차도 겉은 웃었는지 모르지만 속은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심적으로는. 이제 그게 풀린 게 언제였냐면 LA 공항에서 8시간, 최소 8시간을 기다리는데 그때 제가 한 것이 제가 그러고 보니까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몰랐는데. 그때 그동안 만끽하면서 듣지 못했던 팝. 제 세대는 아니에요. 저는 제 세대는 아닌데 CCR, 그다음에 비지스, 올리비아 뉴튼 존 이런 노래들을 반복해서 몇 시간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Always on My Mind도 있고 그리고 베니킹의 Stand By Me도 있고 그다음에 I'm Sailing도 있고 하여튼 그 노래들을 정말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때 조금 진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제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처음에 플렉스테프 공항에 도착을 해서부터 느낀 문화 충격을 이제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이나 이렇게 가잖아요. 가서 있는데 노래가 제가 한국에서 듣던 이 팝의 고장에서 듣는구나 이런 신기한 감정이 들었을 때 와, 그때는 정말 좋았어요. 아리조나 그 플렉스테프에서 문화 충격을 겪어가면서 그 와중에 한국에서 자주 듣던 그 팝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국에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음악이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적응을 하는데.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